여러분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알아요? 아이로봇. 아시모프 파운데이션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 아이로봇 천재적인 그 사이파이 소설가인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지 이거는 강철동굴이 57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게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이 책이 되게 이제 이런 책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이게 어디니 92년에 나왔구나. 그래도 92년에 이분의 그 파운데이션 그게 우리나라 번역된 게 그 9권인가 12권인가 막 이렇고 이게 로봇 시리즈가 6개인가 7개인가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이런 시리즈로 나오고 별권으로 나오고 뭐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다 보면 넷플릭스의 왕좌의 게임 정도 보는 정도 있어요. 와.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저게 벌거벗은 태양이라는 거. 여기에 내가 전에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는 내가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게 파운데이션에 있는지 로봇 시리즈에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로봇 시리즈였던 거예요. 그것도 2권. 그래서 용케 찾았어 2권을. 그래서 그 너무나도 그 인간다운 그런 로봇을 이제 만들었고 그 로봇이 주인공이고 이게 베일리라는 남자. 이 사람이 솔라리스 우리나라에 솔라리스라고 나왔나? 솔라리아라는 그 행성에 그 페톨로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페톨로지스트가 태아 전문가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살인 사건을 이 주인공인 베일리 맞나? 베일리가 그 이걸 이제 살인 사건 조사를 이제 하게 돼요. 이 도시 솔라리스라는 도시가 그 로봇의 비율이 인간 한 명 대 로봇 만 이런 정도로 비율이에요. 이 행성에 2만 명 정도가 살 수 있을 정도니까 인간은 여기에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그 행성을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영토를 인간 혼자 로봇을 데리고 또는 자기 배우자 기껏해야 배우자랑 둘이서 또는 혼자 로봇을 그렇게 자기 예를 들면 그 2만 대 정도의 로봇들을 거느리고 아주 그 기능들이 그런 거죠. 그런 로봇들을 거느리고 그 영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모습인데 중세에는 농노들이 있는데 농노를 대신해서 로봇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것이 인터랙션이 없는 거예요. 1인 가구원인 거예요. 1인 가구원이에요. 1인 가구원들이 이제 넓은 거. 그리고 여기서는 재생산도 그 피지컬리 하지 않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패턴로지스트 통해 가지고 체세포 증. 네, 질세포 증식 같은 걸 통해서 우수한 우리가 사이파이에 나오는 것처럼 우수한 그런 DNA를 이제 해서 그런 식으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 퍼스널 컨택을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 커스텀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이제 seeing이라고 부른대요. 보기는 안 하는 거야. 보기는 안 하고 홀로그래피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맥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맥의 커뮤니 그거를 뷰잉이라고 한대요. 이걸 만들던 당시, 이걸 쓰던 당시에는 이런 거 기술이 이제 나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상상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특이하게도 이런 사회적 관습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아고라포비아 이 주인공 자체가 또 얘는 또 이게 광장공포증이 있어. 뭐 이런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 책 자체는 이게 디텍티브 같은 그런 소설이거나 전형적인 로봇 사이파이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얘기해 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의 삶의 양식, 대인관계, 소셜리티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저런 키워드들을 이제 쭉쭉 깔고 있는 거죠. 광장공포증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원들이 지배하는 미래,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테크놀로지로 해서 다른 걸 컴펜세이트 해주고 있는 사회, 그리고 뼈와 살이 부딪히는 그런 식의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 같은 거는 이제 거부하는 사회적 관습이 늘어나고 있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사회의 삶의 양식을 그렇게 미리 이걸
그걸 이제 전매개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리미디에이션, 사전 매개, 전매개 같은 방식으로 이 소설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양상들이 이게 미래의 얘기 같지만, 그리고 공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현실의 우리 삶을 아주 그 통찰력 있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혼술혼밥이라는 것 자체, 뭐 이런 거 같은 걸 포함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안 하려고 하는 거. 지금 그렇잖아. 가족 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밥 먹어라 그러고 카톡으로 엄마가 보낸다든가, 밥 먹어라 이렇게, 이런 것부터 우린 재밌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랑 친해. 그런데 어떻게 친해 보면 전부 다 카톡 아니면 페이스북 통해서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친해졌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뷰잉을 통해서 하는 거지, 씨잉을 통해서 하지 않는 그런 삶의 양식들이 지금 빠르게 한 10년 만에 급격하게 그런 식으로 가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솔라리아라는 행성처럼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양식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굴 만나서 얘기를 직접 할까 이런 건 상당히 다운표 치고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일이잖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얼굴을 보고 직접 만난다는 거는. 그럼 반대로 물론 얼굴을 보고 만나는 사람은 상당히 친밀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 SNS의 친구와 다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진정한 친구 같은 경우이겠지만, 보편적인 소셜리티는 매개 커뮤니케이션이죠. 뷰잉을 통한 거, 용어로 얘기하면 광장공포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인공포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사회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더 강하게 때린다면 누굴 만날 리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포멀한 경우들 말고. 그리고 이제 노동 과정에서도 실제로 누가 콜라보를 해야 될 그런 노동 과정들이 점차로 줄어들어 가고 있죠. 그런 노동 현장에 가서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혼자 일하죠. 혼자 일하고, 협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고, 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된 그 맥락을 설명드리면요. 제가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1주, 2주 정도 지내면서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의 생산력 증가, 이제 IT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더라도 뭐 물건이 이제 도착하기도 하고, 검색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원래 그냥 혼자여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인 조건들, 뭐 중세, 뭐 근세, 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일단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유효했던 거 아닌가. 결국은 인간이 이제 그 자원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최소 단위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느낌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아시모프가 이제 이런 비저닝을 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왔던 거죠. 그 던바의 숫자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미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일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서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어쩌면 생명을 걸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숫자가, 그 던바는 그 일정한 그 지능 이상을 가진 그런 포유류, 그러니까 침팬지 이상부터 따졌을 때 인간 포함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150명이라고 했거든요. 150마리, 150명. 근데 던바의 숫자라는 게 나오게 된, 그 숫자를 유지하게 된 게 생존의 문제예요. 포식자하고 이제 부딪혔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숨 걸고 이제 같이 가자, 저기 사냥하러 같이 가자 그러면 얘가 나의 목숨을 보장해 준다는 위기 상황에서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이게 스킨십을 해야 돼요. 그 사자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걔들이 24시간 중에 21시간을 자거든, 사자가. 그래갖고 3시간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 그거 자는 와중에도 걔는 붙어자. 그리고 끊임없이 비빈다고 스킨십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침팬지들 같은 경우는 그루밍을 해주죠. 이렇게 털 고르게 해주는 거 있잖아. 털 고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니랑 나랑은 저기 죽고 같이 사는 사이야.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상황에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사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관습들이 인류학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도 사냥 나갈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런 걸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네가 먹여 살리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에스키모의 관습은. 그래서 동서라고 부른다고. 서로 부를 때 사냥 가자 이렇게 할 때 동서 이런 식으로 삶의 동서처럼 동서 사이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루밍을 해줘야 되는, 피지컬리 그런 식으로 스킨십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숫자 이상을 늘어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스킨십을 할 거냐?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말로 때우는 거야. 아,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죽으면 내가 네 가족 해줄게. 이렇게 말로 때우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덤바 같은 경우는 언어의 기원이 그런 그루밍, 소셜 그루밍에서 시작된다는 거거든. 말로 때우고. 밥 먹었니? 밥 먹었니? 그래갖고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처음엔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하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말로 때우는 그 그루밍이거든. 그래서 그걸 소셜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계속 좋아요 눌러준다고. 그럼 받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도 매일같이 눌러주고 댓글도 뭐 좋아, 뭐 사진 멋져, 어디 갔었니, 뭐 이런 것도 해주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늘어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리, 대인관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얘 이름을 기억해 줘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거를 계속 관리해 줘야 되거든. 시간을 투입해서 각각에 대해서 좋아하든 스킨십이든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인지적 제한과 시간적 제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지 그 150명의 관리가 되거든. 응? 그런데 그게 우리 인지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못 외우잖아. 그리고 시간도 24시간밖에 없고. 그런데 SNS 같은 것이 그것을 확장시켜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억을 내가 안 해도 여기 다 있잖아. 얘랑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구나, 이런 거 다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명한테 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 두 가지 한계를 해서 뛰어넘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SNS의 네트워크 이제 효과라고 내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340명 정도 되더라고. 네트워크 효과가 320명, 330명.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늘어나는 2배가량 늘어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이제 늘어났던 건데, 만약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가능해지니까 둘이 만나서 같이 스킨십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다른 기술들이 보완해주죠.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 다음에 센서 기술들 이런 것처럼 그 늘어나주게 되니까 로봇을 한 2만 대 정도 거느리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설사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말로 때우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스킨십을 하지 않고 이런 경향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진화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소셜했냐라고 할 때 반쯤은 맞지만 이게 피지컬한 의미에서의 소셜리티는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다른 거 좀 조사하다가요, 그 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72년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업무의 효율은 84%, 한 2배쯤 좋아졌고, ICT 업무는 480% 좋아진 거예요. 5배. 그러니까 전에 70년대에는 우리가 무슨 책을 찾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을 썼다 그러면 지금은 5분의 1시간이면은 정보적 문제 해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게 포함되더라도 70년대에 비해서 2배 정도의 효율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는 더 많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잉여 시간이 많고, 사실 지금 인지 잉여의 시대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24시간 이제 막 섞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분산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거 분산된 건 뭐 차지하고라도 개인의 생산력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 그루밍을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오롯이 생활하는데 훨씬 더 케이퍼블해진 상황이고,
제가 요즘 이제 그 유튜브에서 비혼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동영상을 많이 봐요. 비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관계 번거로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들은 결혼했을 때 육아의 문제라든지 뭐 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관계의 피로감, 관계의 이제 그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맞아. 이제 혼자 사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계의 피로감이랑 관계의 번거로움이 있고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이 있다고 쳤을 때 과거에는 효용이 컸던 거죠. 근데 지금은 효용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관계의 그 번거로움은 일정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효용이 떨어지는 거. 혼자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혼자 그를 택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여기서 전형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괜찮아 이 그림 우리가 이게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거거든. 지금 같은 인류의 지금 현재의 상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그 어떤 편견 같은 그런 생각들 다 포함해서 그게 뭐 인류학적으로 삶의 양식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런 소셜리티에 대한 우리의 개념, 이게 DNA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소셜리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 관계요, 그런 것들의 개념, 뭐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식, 테크니컬 멘탈리티 이런 부분들 같은 게 다 바뀌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사회적 삶의 조건과 테크놀로지 조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변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10년 후에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지 모르죠. 지금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혼자 산다는 거 되게 불편하고 이상하고 이런 식의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소셜리티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런 것에 길들여진 또 다음 익숙해진 또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인간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우리 같은 고정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우리는 고정되어 있고 조건만 바뀌고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SNS의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팔로우 하느냐, 내 친구 네트워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세계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쪽을 네트워크로 맺고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색으로 노랗겠지만 노란 리본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랑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극단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태극기 부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과 서초동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프리카하고 여기 미국하고의 차이만큼보다도 더 멀지도 모르죠. 그게 우리가 이제 미시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나는 이게 전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그 미디어의 형태도 넷플릭스만 보면 지상파는 완전히 컨텐츠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지상파는 완전 컨텐츠도 요새 누가 지상파를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인지 세계는 달라지게 되고 누구를 팔로우하느냐에 따라서 소셜 라이프 완전히 달라지고요. 어디 가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그래서 아주 이런 이거를 이제 멀티플 리얼리티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현상학자가 한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커맨슈러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언어도 다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1인 가구화에서 파장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커먼 센스나 커먼 웰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상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필터 버블에 사니까 이제 공동의 문제나 아니면 커뮤니티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인게이지하기 어렵잖아요. 또 그 국가 스테이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멀티플 리얼리티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게 이제 그 거리 조정이 되니까 또 이제 되는 걸 테고 나는 그게 우려가 그냥 기후인가 아니면 할 만한 걱정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주 큰 문제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것에 대한 우려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커뮤니티 같은 거가 중요하다고 배워온 세대들은 이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그 세대들은 그냥 내 영주에서 내 영지에서 이처럼 영지에서 그냥 혼자 살면 그냥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뀌는 이게 포스트 휴먼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접합이 돼서 뭐 포스트 휴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분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죠. 아상블라주처럼 접합이 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통의 그 무엇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병리적인 어쩌면 보편적이지만 병리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1인 가구 형태가 그런 거죠. 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아시모프의 미래상이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신림동이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좋은 얘기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끊고 점심 여기서 먹으면서 하죠. 아, 저희 네. 샌드위치를 하는데 좋습니다. 예.